안녕하십니까. 자연, 사람, 자원의 가치 있는 순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 다수배 송수연이라고 합니다. 앞서 1, 2부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의 가장 큰 주제는 지구가 아파요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구가 지금 많은 병에 걸렸는데요. 우리는 지구가 걸린 많은 병 중에 이 병을 고치려고 함께 모인 것 같습니다. 페트병. 그죠? 이 병 어떻게 고쳐줘야 되나. 이제 먼저 그 페트병의 자원순환 체계 도돌이 시스템들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먼저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요즘 저희랑 같이 그 캠페인 진행하고 있는 지지배 같은 지구를 구하는 여러 친구들도 쓰레기산 문제 사실 시민들한테 제일 많이 와닿는 걸 거예요. 지역에 뭐 창고를 쓴다, 뭐 공장을 쓴다 해놓고는 어마어마한 쓰레기산들 이후에는 또 나몰라라 하면 뭐 어떤 우리의 예산으로 또 뭔가 그걸 치운다고 하는 이 부분들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에서 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여기 많은 페트병에 대한 자원순환 체계 중에 빠져 있는 소비자 또는 일반 시민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지역의 뭐 학부모이자. 사실 저희가 지역 주도형 자원순환 활동들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관악구의 사례 중에 원더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 기관을 하거나 또는 골목상권 사업에 이렇게 주민들이랑 긴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 이제 왼쪽 오른쪽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 지역 안에서는 이렇게 막 그 페트병 모아서 너무 신선한 걸 가지고 오십니다. 뚜껑 다 떼고 그 어렵다는 링도 다 떼고 씻어가지고 오셔서 저 오른쪽 보시면 페트병 하얀색 그 산에다가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짠 하고 사진을 찍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여기 앞서 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 관악구 사례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사례인데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이제 도시재생 지역구 안에 나오는 폐기물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순환해보자. 으쌰으쌰 아줌마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으는 건 사실 일이 아닌데 이 다음에 어떻게 누구한테 넘겨줄 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쫄랐다고 해요. 지자체에 가가지고 지역구에 이거 가져가 주라. 자, 여기서 일단 물류비. 누가 차 한 번 써야 되고 등등 매주 모으는 거 이거 어디다 갖다 놓을 창고 없어서 안 된다. 근데 기업들한테 콜을 했더니 아줌마들이 모으면 얼마나 모은다고 그걸 돈도 안 되니까 안 된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6월에 시작했어요. 갖다 줄 건 둘째 치고. 근데 시작하고 나서도 그 다음 회수에 대한 라인을 손잡지 못해서 한 달 정도를 지역 주민이 우리 집에 우리 그 건물에 안 나간 빈 그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놔라 이러면서 거기다가 막 채우시면서 했던 부분들로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 도시재생 지역 이외에도 주민들이랑 같이 만나보면 어찌 보면 주민들은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요즘 그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구세대와 신세대 갈등이 많은데 이상하게도 세대가 합치되는 것들은 딱 요 지점. 환경에 대한 미래 세대한테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예를 들면 청년층은 청년층제로 뭐 줍깅 다니고 캠페인 다니고 그것들로 적극적으로 자기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 또는 부캐를 자기를 그걸 표현하는 인스타, 인플루언서 이런 경우로도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환경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9세대인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실제로 정말 일을 잘하십니다. 꼼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지역구, 취약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 한 번 더 거르는 것들은 어르신들이 너무 잘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인 지역에서의 뭐 이걸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면 이 프로젝트 이후에 그 다음 회수 방식으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창피한 얘기지만 2021년도 1년 동안 모은 내용들을 관악구에서는 보람에 가면 선별장이 있거든요. 그 선별장에 2022년도의 나대지에 1년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앞서 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두 번째, 사업주한테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까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주체는 손잡은 주체는 바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아이스팩 자원수거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좀 해결해 보고자 그때 그린 플라스틱 연합에 아마 그 초창기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 최초로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저는 되게 작은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여기 오면 할 수 있나요?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나요? 막 이러면서 찾아가서 손잡게 된 거고요. 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참 어떻게 보면 좀 가슴 하나에 막막한 부분들이 있으시죠. 자, 여기에 있는 해결책을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지역에서 찾았습니다. 21년도에 그린 플라스틱 연합에서 강연회를 하나를 했어요. 뭐 토론회처럼 이거와 간담회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거기에 한양대 고분자 공학과의 임승순 교수님이 오셨는데 기조연설 여러 가지를 하시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제일 첫 멘트가 미안하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을 처음으로 연구해서 딱 가져왔는데 그때는 편리하라고 했지 이렇게 환경 문제까지 오늘날에까지 올 줄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끝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방법은 있다. 바로 끊어진 순환의 고리를 이어보려고 노력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서 필요한 것들 쓰고 또다시 쓸 수 있게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 아, 딱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 방식대로 하는 방식들입니다. 사실 아까도 그 권 대표님이나 앞서 정책관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앞에 있는 회수량 대비에 우리가 그 물류비가 워낙 많이 들고 사실 가볍지만 부피는 있고 어디 둘 데도 없고 그리고 매번 나올 때마다 그걸 옮기면 탄소가 더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들을 일정한 기간에 모여서 일정 부피만큼이 되었을 때 거래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2차 오염도에 대한 부분들 있고 사실 그래서 지금 재생 비용은 점점 상승하고 있고 실제로 매끄럽게 넘어가기 위hen 좀 어렵게 예산으로 약간 억지로 돌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약간은 그런 부분들까지 매끄럽게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희는 왜 이걸 하게 됐느냐? 저희 진짜 작은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보통 여기서 얘기하면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하세요? 사회적 기업 뭘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좋은 일 하시겠구나. 좋은 일 하시겠구나.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회적인 문제나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시장을 두고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하는 일들, 뭐 착한 기업인,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의 첫 번째 소셜 미션은 2020년대 초에 저희 딸내미 2살 때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제 직업은 유일한 박사님이 세우신 유한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어디서 얘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고민들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제도권 교육에서 나온 결과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또 성장한 젊은이들이 과연 자기 주도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만들어 가는가를 봤을 때 약간은 좀 회의 들었어요. 한 15%, 20%는 그렇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어쩌다 보니 그래서 요즘에 40살 공부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김미경 강사님이나 이런 얘기들. 사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5년 정도 그냥 남들 가는 대로 직장 가고 결혼하고 이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또는 자기 정체성을 찾을 때가 40대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교육의 약간의 의심성 그리고 또 하나는 유아교육부터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연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걸 좀 풀고 싶었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북유럽을 갈 수 없어서 제가 부모가 만든 최초의 숲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안 보내고 자연에서 마음껏 발산하고 만들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어떤 놀이의 패턴 방식이 삶의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무언가를 함께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해내는 그래서 페이스북 창시자인 저커버그 같은 경우나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사업가들의 추적 조사를 해보면 그 어떤 것도 공통점은 없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발도르프류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게 대부분 자연에서 스스로 놀이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그들은 뭐 나의 성공의 노하우가 뭐냐라고 보면 다 무슨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가 뭘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대단한 걸 하기보다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놀이처럼 재밌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이게 놀이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들을 저희는 요즘 도시, 그러니까 고향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고향인 아이들한테 자연을 두 번째 고향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저희의 첫 번째 소셜 미션으로 삼고, 우리 딸내미 고향 만들어 주려다가 작년 한 해 저희가 5만 명의 아이들을 자연으로 고향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전문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들은 한 뭐 20명 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2020년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애들의 고향이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지구가 더러워진다. 어쩌지? 사실 이 사업도 저는 막 사업하려고 사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부분들을 없으니 그냥 조금 용기 있게 행동한 사람? 그런데 2020년에 저한테 또 다른 그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 생겼더라고요. 바로 환경 문제가 조금 저희한테 많이 다가왔어요. 지역에서 한 500명 가까이 있는 커뮤니티에 이런 누군가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집에 아이스팩이 너무 넘쳐나는데, 그죠? 아이스팩 우리가 그 냉동식품 많이 사 먹었으니까 이거 어떡하죠? 처리하는 거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그거 줘주세요. 왜냐? 제가 그때 저희가 골목상권 사업을 했으니까 전통시장이나 시장에는 상인들이 냉동식품, 그다음에 그때 당시 택배, 식품 택배 안에 이게 꼭 필요했고, 그분들은 거꾸로 돈 주고 사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깨끗하게 소독하고 해서 한번 순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 주세요로 시작한 이게 작년까지 저희가 얼마까지 했냐면 100톤, 10만 개요. 저거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진짜 무거워요. 10만 개 100톤을 재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걸 만약 저희가 그냥 했다면 저희는 그냥 뭐라고 할까, 재활용업 또는 자활이 막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냈습니다. 한 지역의 인구 얼마당 몇 개가 나오고 몇 개가 순환되는가라고 해봤더니 평균 86%에서 88% 정도 나왔어요. 그랬더니 딱 하고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저희가 또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걸 하면서 저희는 물가 보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는 10개 가져오면 그 종량제 봉투 나눠드리는 형태로 하니까 이제 아줌마들이 갖고 오시고 하셨는데, 저희는 단 하나의 종량제 봉투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게 두 가지의 맹점이 있습니다. 여름에 많이 나온다. 무겁다. 그런데 주민들이 10만 개가 될도록 저게 보통 그 수거함이 주민센터에 있던지 아니면 저희는 GS 마트 같은 데 있던지 이래요. 그럼 그걸 들고 거기까지 갖고 오는 수고로움을 주민들이 계속 반복했다는 뜻인데, 그 부분은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고, 사실 저걸 처음에는 캠페인으로 시작했어요. 아까 그 어떻게 하죠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역에 한 10여 개의 단체, 그다음에 학교를 포함한 분들이랑 한 3차에 걸쳐서 하는데 아무도 계속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구 그 청소행정과를 찾아갔습니다.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더니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뭐 도와줄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저기 막 닦고 있는 데가 저희 사무실이거든요. 정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지금 다 막 옷을 입고 막 열심히 닦고 이렇게 하셔서 시작했던 거라, 뭔가 도움 드릴 부분들이 있으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들로 시작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작년에 저희가 폐현수막을 10톤 정도 계속 막 100톤, 10톤 이러는데 10톤 정도 재활용 또는 자원순환 제품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서울시랑 같이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대통령 선거와 그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선거에서 나온 현수막들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대중에는 하고 나면 대부분 그런 거 있죠. 동네에서 이렇게 그 아줌마들 그 장바구니 만들고 막 짝짝짝 박수 내고, 그래서 도대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원 순환이 될까,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들을 만들어가면서 길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기업들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폴리 같은 경우를 이 소재로 쓰는 기업들. 그래서 여기 건백 사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여쭤봤죠. 사장님, 왜 폴리로 저기는 이제 부직포, 부자재, 산업용 이걸 만드시니까 왜 이렇게 관에서 나오는, 한쪽에서는 매립하고 태우니까 왜 안 쓰세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영리 기업들이 관의 것들을 이렇게 손대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우리는 들어오려면 공장은 멈출 수 없으니 지속 가능하게 와야 되는데 예측하지 않다. 그리고 이 양들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두 부분을 해결해 드리면 쓰실래요? 라고도 생각했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쓸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때 롯데 케미칼도 찾아가고요. 나름 조그마한 사회적 기업에 막 쫓아가서 뭐 주세요가 아니라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좀 알려주세요 하고 항상 협의점을 찾았고, 작년에 저희는 그 남산에 혹시 나중에 가시면 야외 도서관 하늘의 뜰이라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걸 현수막 5톤으로 저런 자원순환 패널이 있습니다. 플러스 넬이라는 자원순환 패널로 건축자재로 만든 회사랑 같이 협업해서 바닥재부터 시작해서 책상 해서 다 만든 것들을 만들었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저희가 올라라고 하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아이들 이렇게 오르기, 그러니까 클라이밍 놀이터가 있어요. 그 클라이밍 놀이터가 원래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걸 저 건축자재를 이용해서 자원순환 제품군으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 아이스팩과 저 두 가지를 한 바퀴를 다 돌려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2차 가공물까지 만들어 보니까 약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가 있지? 라고 봤더니 페트병, 플라스틱 문제 다들 있어서, 이 이후에 저희가 했던 일들 중에 요거는 이제 자원순환 보고서 형식이고요.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사실은 플라스틱에 관련된 자원순환을 위해서 각각의 주체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세요. 기업은 기업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막 연구하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체는 단체대로, 아줌마들은 아줌마대로, 또는 나라는 나라대로. 그런데 이게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다른 주체들을 만나보면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다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승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서 나온 것들을 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게 연결을 해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애로점을 하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민, 관, 학까지, 지금 왼쪽에 이분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홍종호 교수님이세요. 교수님한테 콜을 쳤습니다. 교수님 좀 지역에 나오시죠. 그리고 이런 환경 순환에 대한 내용들 같이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을 막 알고 막 대단하게 가까운 측근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흔쾌히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사회적 기업이 나오라면 나오죠 라고 해서 불러가지고 제가 약간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린플라스틱 연합 사무총장님이 나오셨고, 지역의 협치조정관이라고 하는 관악구 협치조정관님이 나오고, 사회적 기업 저희, 이랬더니 이게 최초라 하더라고요. 이런 각각의 다른 주체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는 최초, 제가 최초를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최초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무엇을 서로 도와야 하고 어떻게 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르익었던 내용들로 결국은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의제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시작. 어찌 보면 여기 모이신 모든 분이 이걸 위해서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이 돈도 되고, 요즘 제가 그 협치나 또는 그 거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요? 민원. 맞아요. 지역의 민원에 대한 것들 얘기할 때 어찌 보면 지금은 환경에 대한 민원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예를 들면 여기, 그죠? 국가는 국가대로 이런 민원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줘요 이런 거 있고, 근데 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협치를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라고 해요.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서로가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무르익어서 저희가 만들어낸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만들기 직전에 제가 이전에 아이스팩을 무가로 돌리고 또 현수막을 물건으로 만들고 이랬을 때 이게 매끄럽게 돌아가려고 했더니 요 세 가지가 필수더라고요. 특히 주민들한테 나오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꺼내서 한 바퀴를 돌리려면 이 세 가지가 필수였습니다. 일단 이 모든 반복적인 과정이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하는 모든 주체한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가 있어야 됐어요. 그럼 이 세 요소를 어떻게 집어넣을까를 가치적으로 되게 고민해서 만든 게 바로 얘입니다.
도돌이라고 하는, 혹시 밑에 박람회 과정에서 보셨나요? 가 보셨죠? 되게 보면 막 귀엽고 예쁜, 얘는 페르소나가 있어요. 먼 미래, 그러니까 오염된 먼 미래에서 온 아이입니다. 9살 아이. 그 아이가 과거의 지구로 와서 제발 좀 더 이상 이 플라스틱 페트병 쓰레기 나오지 않게 해줘. 네가 가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줘라고 온 거고요. 그래서 서해안에 플로깅하던 20대 김 씨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된 아이고요. 이렇게 도돌이가 살던 미래 쓰레기 산이 이렇게 있고요. 도돌이가 발견된 서해안. 사실은 왜 이런 가치 있는 캐릭터를 썼냐면 일단 재미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 캐릭터가 아이인가? 사실 우리는 현생을 우리만 살아가고자 하면 그렇게 쓰레기 열심히 줍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구를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 라는 거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같이 합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의 사직 야구장에서 그 홈런공을 주우면 모두 다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뭐예요? 아주라, 애주란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미래 세대인 인재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번거롭지만 무언가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로 만들어냈고요. 얘는 노래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어디라도 달려가는 노도.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요거는 밑에 가시면 보이던 박람회장에 살짝 보시면 투명 페트병이 어떻게 모여서 플레이크 파쇄되고, 그리고 플레이크로 파쇄된 아이들이 무엇의 자원 순환 제품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간단한 전시와 함께 오른쪽에 이렇게 여기 있는 오른쪽 통로를 통해서 투명 페트병을 깨끗한 걸 넣으면 파쇄되는 과정이 한 옆에서 라이브로 다 보이고요. 거기 있는 몰린 플레이크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자원순환 도돌이 카가 인형과 함께 현장을 가서 주민들과 아이들한테 현장 교육과 함께 실천하게 하는 부분들로 설계되어 있어요. 오른쪽에는 여기 페트병 함부로 버리지 마라 이렇게 설계된. 사실 참 귀엽고 재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찍게 되고, 제가 왜 이 얘를 문화를 입혔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 사업은 문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앞단에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보면 앞단에 그 번거로운 것들을 사람들이 재미있게 접목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실제로 앞에 아이스팩들을 주민들이 그 더운 상간에 계속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딴 구는 종량제 봉투 주는데 우리 동구는 안 주는데 왜 가져오셨을까요? 그분들한테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 과정들에 당신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계속 답으로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다시 말하면 소통했던 거죠. 저는 페트병 자원순환에 대한 것들을 이 도돌이와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모든 세대와 함께. 그런데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페트병 자원으로 만들어주세요. 얘는 슬로건이 새거 줄게 헌거다오라는 슬로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뭐예요? 어릴 때 옛날에 엿바꿔 먹던 집에 있는 고물 갖다가 엿바꿔 먹던 에피소드가 있었던, 맞아요. 고물상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페트병의 자원순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대부분 제가 작년 11월에 ESG 환경박람회도 똑같이 나갔거든요. 그때 간 이후에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거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행사장에 와달라. 그래서 다음 4월 9일에 새만금 군산 국제박람회장에 도돌이가 갑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페트병. 그리고 달리기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페트병을 파쇄하셔야지만 저희가 리사이클링 돼 있는 메달을 납품하고, 거기서 그럼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생기죠. 한쪽에서는 매년 버려졌던 페트병이 한쪽에 이렇게 자원화되는 과정들을 보이고요. 뒷단에서는 여기서 나온 자원으로 메달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선물해 가니까 양쪽의 가치들을 늘릴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해봤던 분들은 다음부터는 제가 원했던 방식은 그거예요. 얘 먹고 나서 이거 어디다 버리지가 아니라 어디 갖다 주면 자원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식 전환이에요. 실제로 환경교육을 아무리 백날 받아봐야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회사에 화장실, 여자 화장실 2개인데요. 전 항상 오른쪽을 씁니다. 어느 날 오른쪽에 화장지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럼 왼쪽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동안 오른쪽을 계속 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행동의 반복적인 패턴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먼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껏 어떤 자원을 쓰면서 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걸 자원화시키는 이 번거로운 작업들,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험해야 됩니다. 몸이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했고, 여기에는 문화를 입혀서 도돌이라고 하는 것들로 만들어낸 부분들이 컸죠. 실제로는 도돌이 분쇄 로봇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넣고 나면 저렇게 파쇄되는 방식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플라스틱을 자원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바로 맞아요. 물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탄소가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모두 아무데나 다 쓰지 않아요. 아까 보셨지만 알겠지만 각 지자체나 주민들은 너무도 깨끗하게 해오는 거. 하다못해 저희가 1층 박람회장에 모시는 분 보면 다 뭐라고 하냐면 뚜껑 떼야죠, 뚜껑 떼야죠. 다들 어디선가 한 번씩 해보셨기 때문에 이미 의식적으로는 미래의 세대를 위해 또는 자원순환을 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방식 이후에 얘들을 물류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또는 2차 손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식으로 2차 손실되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작년에 관악구에 모인 1년 동안 모인 게 아직도 밖에서 있는 것들 보면,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주민들이 깨끗이 모은 것들을 최소한의 탄소 발자국으로 고품질의 자원을 꺼내는 것, 이 도돌이 자원순환 서비스를 통해서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맨 위에 가면 여기 혹시 보이세요? 제가 2021년도에 이런 걸 발표했어요. 찾아가는 지구 희망 나눔카라고. 뭐냐면 지금 도돌이가 만들어진 요거의 첫 제안입니다. 사실 2년 동안 얘를 매만졌어요. 많은 제안도 냈고 최종까지 가서 다들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거 어디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지원해 주시면 내가 만들게요 라고 했더니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 않은 것은 믿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빚도 내고 여러모로 내가 도돌이 1호카는 내가 만들리라. 그러고 난 다음엔 2호카, 3호카를 같이 뭔가 길이 생기리라 라고 해서 사실 제가 만든 거, 저 도돌이 엄마입니다. 도돌이 엄마.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린플라스틱 연합사의 여러 연대하는 연합 기업 대표님들이 도돌이 아버지도 있고요. 큰아버님도 있고요. 삼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 협업해서 도와주셨어요.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뭐 대단한 기술력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열정들을 그분들이 감수한 거죠. 그래서 이 도돌이 분쇄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지역에서 나오는 뭐 주민센터, 학교, 공국 대형마트에서 나오는 것들을 깨끗한 상태.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 도돌이를 오픈하고 나서 투자사들한테도 많이 이제 콜을 받고 만나봤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첫 마디가 뭐셨는지 아세요? 대표님, 이거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라 진짜 문제 해결하려고 만들었죠. 그렇게 물으셨어요. 시스템적으로 이게 돌아간다면 가장 퍼펙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버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스러워요. 왜? 이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노고가 사람이라고 하는 변수를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사실 도돌이 시스템은 맞아요. 파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거기에 유색이 들어간다든지 오염물이 들어가면 그거 어떡할 건데? 그래서 1대1로 직접적으로 사람이 넣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한번 분류를 하고 분류한 것들로 넣는 방식이죠. 물론 사전에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너무 잘해 오시기 때문에 이미 그럴 필요도 없는 곳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저에 대한 그 가능성을 말씀드릴게요. 앞에 저는 100톤의 아이스팩을 누구와 같이 일했을까요? 보통은 자활해서 그 작업을 하시잖아요. 저희는 관악구 대학동이라는 곳에 작업장을 두고 있고요. 그 관악구 대학동에 지금 누가 제일 많이 사시냐면 사법고시가 없어지셨잖아요.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인 독거 중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조금 어려워지시거나 또는 취약계층이 되시거나 사업하다 실패하신 분들이 서울에서 아마 방값이 제일 쌀 거예요. 보증금 없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오는 그곳.
그곳에서 그분들이 알코올릭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각각의 그 단체들을 다 이제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라고 우리 이제 직원들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그분들이 실패할 때 마지막 벼랑 끝에서 왜 저렇게 술을 드시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벼랑 끝에서 미는 사람, 마지막에 탁 넘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상처를 주신 분들이. 그런 현실을 잊고 싶으셔서 계속적으로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하기도 되게 어려우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작업장을 넣었습니다. 슬세권,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슬리퍼 신고 와서 일할 수 있게. 첫 번째 거기 드렸던 건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술을 드시면서 일자리에 있는 부분들이 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단순 반복하는 일들 있죠. 이건 하실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단순 반복의 일은 명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조금 수익이 생기고 하시다 보면 내가 가장 가까이 둔 물건에 대한 동일시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 재활용 그러니까 아이스팩이 세상에 다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한번 세상에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믿었더니 그분들이 100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돌이를 통해서 사람이 문제지 않아? 너무 변수가 돼? 아니요. 주민들을 믿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물리적인 재활용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특히 식품용기에 대한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바로 이 도돌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지역에서 모인 이 고품질의 자원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식품화 있는 용기에 있는 부분들로 물리적인 회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리사이클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걸로 당연히 탄소 있는 부분들도 훨씬 더 줄어들겠죠. 사실 이건 일본의 사례입니다.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도 찾아가서 보고서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얘를 섬유화하는 것보다 보틀 투 보틀 재생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다음번 월드컵에는 재생 페트로 만든 코카콜라 다 납품하겠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이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법들을 빨리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보면 케이스 1, 2가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재생 배출되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우수한 고품질이 많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판기 옆에 회수 경우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기계 방식과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의 고품질은 무엇이 더 으뜸할 건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자원순환과 분리배출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굉장히 전 중요한 의제라고 봐요. 뒷부분에 뭐든 기계로 하면 되고 AI로 하면 되고 전자동으로 하면 되고, 이건 생산성을 높이려는 기업인들의 부분의 얘기겠지만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줄이는, 사업비를 코스트를 줄이는 데는 바로 시민들의 두 손이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돌이 자원순환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들로 하고 싶은 최종적인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쓰레기 생산자였다면, 이걸 어디다 버리지를 생각한 거였다면, 도돌이 서비스를 통하면서 재생자원 에너지 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했던 그 자원순환 체계, 페트병으로 식품용기 만드는 거 당연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몇몇 과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저희도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뒷부분에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10발자국보다 10사람의 한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라는 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토론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오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